네, 오늘 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흐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비롯해서 미국 국채, 심지어 달러화까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마디로 셀 아메리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이 어떤 부분에서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만약 이런 반영이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 또 금융시장은 그런 간극만큼 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이 어떤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채금리의 이런 상승 기조와 더불어서 맞물린 달러화의 약세 흐름이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인데, 쉽게 얘기하면 미국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달러가 3.4% 정도 하락을 한 그런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게 이번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신뢰를 잃어버린 미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관세 발표 이후에 나타났던 이런 글로벌 혼란이 결국 투자자들로 하여금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에까지 의문을 제기하게 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 자체는 금이라든지 비트코인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런 논리 자체가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세 발표로 인해서 달러의 기축통화까지 언급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느 정도 그 비약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일견 뒷받침하는 논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까지도 한번 살펴보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일본을 비롯해서 독일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자금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논문 자체가 뒷받침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런 논문 자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간과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지금 미국채, 달러화 자산을 모두 던져야 되는 상황인지, 그 초입인지, 아니면 시장이 또 과도하게 우려하면서 펀더멘탈과 상관없는 변동성을 좀 키워온 부분인지, 그 괴리가 벌어진 상황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은 미국 주식을 비롯해서 장기 국채, 한마디로 달러화 자산에 대한 매도세가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달러화의 매도세에 저는 방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미국 금리가 상승을 한 배경에서도 이 달러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보시면 25년 4월 2일이죠.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발표한 날입니다. 해방데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어떤 해방인지는 의문이 분분하고요. 그 다음날 4월 4일 중국이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터무니없는 무역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치솟을 수밖에 없겠죠. 빅스 지수가 상호관세 발표 전에는 21이었는데 52까지 2배 이상 치솟았고요. 이 얘기는 변동성을 연율안으로 따져보면 52%를 예상한다는 뜻이니까 한마디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것은 달러 강세 요인입니다. 과거 팬데믹도 당연하고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08년 금융위기 등등 모든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에 대한 유입이 커지면서 달러 강세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 얘기죠. 4월 4일부터, 즉 상호관세 발표 후부터 14일까지 미국 달러는 3.6%나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달러 약세의 모습은 사실 시장 참가자들이 크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러 약세가 이렇게 크게나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 어려웠다는 뜻이죠. 근데 이번에는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정리한 논문이 있습니다. 달러 약세와 금리 상승, 이례적인 내용이죠. 어느 정도 상반되는 내용인데 이런 괴리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 금리가 상승을 한 이 기간 동안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 대략 50bp 상승을 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달러 약세가 나타난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인데, 일반적인 모습은 장기금리가 50bp 올랐다면 달러는 5% 정도 절상이 되면서 어느 정도 무해지 금리차 이론이 맞아 들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실제로는 달러가 3.4% 절하가 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8.4%의 괴리가 더 벌어졌다.
과거 금리와 달러 가치의 연결성이 이번에는 특이하게 끊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해당 논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보통은 금리가 오르면 달러도 강세가 되는 모습이 상당히 맞죠.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이 기간 동안 이례적으로 이 괴리가 발생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왼쪽 축은 미국 10년물 국채에서 독일 10년물 금리를 뺀 스프레드입니다. 오른쪽은 유로 달러 환율이고요. 보시면 이런 흐름, 상대적으로 괴리가 발생을 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미국 장기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오히려 약세의 모습을 보였다. 과거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결국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매력도가 약해졌다. 이 내용을 말해주고 있죠. 더불어서 이 차트는 베이시스 흐름입니다. 독일 국채 수익률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을 뺀 이 베이시스 값인데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유로 달러 환율이고요. 과거의 흐름 보시게 되면 이 0% 부근에 있었죠. 한마디로 미국 국채가 더 비싸서 베이시스는 플러스권역에 위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흐름 보시게 되면 이 베이시스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 이 의미 자체가 미국 국채보다 독일 국채가 더 선호가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1년 만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22bp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베이시스가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환율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율 모형 추정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 파란색 차트는 금리차만 반영한 모델이고요. 이 검은색은 금리차 플러스 베이시스까지 반영한 모형입니다. 한마디로 금리차만 반영한 이 파란색 모형은 지금 달러의 하락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내용이 된 것이고 여기에 베이시스를 함께 넣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두 번째 차트 말씀드린 이 베이시스를 함께 넣어서 살펴봤더니 환율의 움직임, 약달러의 모습을 거의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달러 약세는 단순히 금리 때문이 아니고 안전자산으로서의 프리미엄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으로 쓰이는 증거 자료가 되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금리가 상승했고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이례적인 모습이죠. 이게 국채 베이시스가 역전된 상황하고 맞물리면서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 프리미엄이 붕괴됐다. 이런 모습이 됩니다. 결국 이 약달러의 환율 모델링 결과를 따져보게 되면 달러 약세는 안전자산 선호 하락으로 설명이 되는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환율 모형 추정에서의 이 결정계수 보시게 되면 0.95입니다. 95%의 정확도라고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인데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를 반영한 모델이 실제 지금 약달러의 모습을 거의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독일 국채 금리가 하락하는 배경, 여기에 이제 유로화까지 강세의 모습을 띠고 있잖아요. 이런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25년 4월달 한마디로 상호간세 부과 이후에 독일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5bp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로 달러 환율은 오히려 6.48% 상승했고요. 마찬가지로 과거 패턴과 반대되는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따라서 현재 독일 국채와 유로화의 동반 강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은 미국 자산에서 유럽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유럽과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죠. 일본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3월 말 기준으로 10년 일본 국채가 크게 순매수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냐? 04년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순매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독일, 유럽 할 것 없이 일본까지 미국 자산을 팔고 글로벌로 이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시장에서 왜 그런 모습이 나타났냐? 한마디로 이 무역 전쟁으로 나타난 효과가 미국 기업들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영향이 나타났는데 첫 20일 동안 전년비 14%나 감소된 부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라든지 부품 수출에서 큰 타격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어느 정도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의 모습이 개선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무역 전쟁 한마디로 관세 정책 은 무역 적자를 줄일 수는 있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체 경제 규모 파이가 축소된 상태에서의 개선이라면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로 인한 재정 확보를 하려는 트럼프의 전략이 그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관세 이후에는 감세라든지 부양책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계획으로 삼고 있는 4조 5천억 달러의 감세 계획이라면 재정 적자를 더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관세로 벌어들인 효과는 떨어지고 이후에 감세로 더 지출될 내용은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채권에 대한 약세의 흐름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트럼프는 파월 의장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 경기 둔화로, 경기 침체로 빠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 어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이런 전반적인 흐름 가운데 금융시장은 미국에 대한 신뢰를 빠르게 잃어버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세로 인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 결론을 도출하게 되면 금과 비트코인의 상승 흐름도 맞아떨어지게 되겠죠. 다만 지금까지의 시장 흐름은 모두 이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 배경이 됐던 이런 내용 자체가 이 논문에 대한 주장과 방법론에 중요한 문제점은 없을까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4월 4일부터 4월 14일까지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된 배경이 있다. 이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에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대한 결론을 뽑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보시면 4월 4일부터 4월 14일 너무나 짧은 기간이죠. 이 짧은 기간의 괴리를 갖고 너무 과대해서 해석할 여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장 반응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했을 가능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마디로 지나치게 성급화한 일반화 논리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 외환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은 이런 단기적인 요인이라든지 한두 가지 변동 요인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물가라든지 성장, 다양한 부분이 함께 녹아져 들어갔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단기간의 시장 반응에 있어서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진다. 이렇게 해석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더불어서 이 관세 발표 이후에 달러의 기축통화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라는 이런 논리 자체가 사실 상관관계하고 인과관계를 좀 혼동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세 발표로 달러 약세의 흐름은 어느 정도 상관관계로 확인이 됐다. 할 수 있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뜻이죠. 해당 기간, 너무나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수들 예를 들면 시장의 심리라든지 지정학적 요인이라든지 연준의 기대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동일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런 흐름이 도출이 되는 것인데 사실상 이런 흐름이 과도한 의미 부여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논문 자체가 과거의 위기 상황이었죠. 말씀드렸다시피 08년도 금융위기라든지 팬데믹 이런 시기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달러가 강세였는데 이번에는 약세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위기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번 사이클의 위기는 사실 미국이 주도를 했고 트럼프 혼자서 밀어붙이고 있는 관세 정책이란 측면에서 놓고 보면 본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나타난 시장 반응이 다소 과거 사례랑 다른다고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기축통화의 위상이 약해졌다 이런 논리로 끌고 가기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이 논문의 핵심이었던 결국에는 이 베이시 스프레드의 흐름 자체도 기축통화 지위 약화의 증거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베이시스 변화 한 가지만을 갖고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를 근본적으로 의심한다 이렇게 보기에도 너무 논리가 비약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결국에는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라든지 시장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 등이 종합적으로 맞물리는 게 기축통화의 지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리를 너무 단순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결국 어떤 통화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이 없다면 실제 기축통화에 대한 부재로 이어질지 지위 약화로 이어질지에 대한 분석은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나 큰 주제고 기축통화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도 있어야 되고 정치적으로 개방이 되어 있어야 되고 자본시장도 안정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달러를 대체할 만한 그런 통화가 제한적이죠. 더불어서 이 관세 자체를 미국 경제정책의 아주 급진적인 전환으로 보고 이야기를 끌어나가다 보니까 이게 일시적인 반응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반응인지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짧은 기간 동안 특정해서 데이터를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 한마디로 지금 얘기는 너무나 미국 국제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의 해석할 만한 그런 내용으로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런 배경하에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라면 결국에는 단기간에 시장 움직임이 과도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겠죠. 따라서 시장의 간극만큼 내 수익이 결정되는 이 금융시장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과 괴리를 벌어진 만큼 이런 단기적인 시장 변동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패턴과 실질적인 경쟁력, 미국의 지위를 놓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지금 미국 경제가 여기서 끝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너무나 단기간에 집중된 이런 과도한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달러 약세, 미국 자산을 모두 던지는 흐름이 궁극적으로 미국 신뢰를 잃어버릴 정도까지 대학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단기간의 시장 반응을 과도하게 의미부여한 결과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미국 금리가 상승했음에도 달러 약세의 흐름을 나타내는 걸 갖고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시장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판단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서 단기적인 시장 반응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쭉 비약적으로 해석된 여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수십 년간 걸쳐 형성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지금 이 관세 발표로 무너졌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다. 오히려 이런 변동성이라면 투자 기회로 받아들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